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가라앉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면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는 등 여러 방안이 포함됐지만 온기가 곧바로 퍼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원도심에 들어선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미 공사를 마쳤지만 일부 세대는 주인을 못 찾았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남 지역에는 이런 주택이 1,300가구 넘게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여러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금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 지원을 확대하는 110 대책입니다. 소유 또는 보유했다는 자체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료로 전가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구매해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윳돈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더 사라는 건데 대출 규제 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붙을지 불투명하다는 평가입니다.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 방면으로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 아닌 기존 주택도 사겠다는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대출과 금리 등 비슷한 이유로 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좀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계속되었으나 110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하 예상으로 인해 최근 들어 매수 문의가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대책에도 가라앉은 분위기가 풀리지 않는다면 아예 양도세, 취득세를 깎거나 대출 규제를 푸는 등 더 파격적인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장군도 일대에 철새 배설물로 인한 백화 현상이 발생해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겨울 철새인 민물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인해 장군도 내 나무와 석축이 오염됨에 따라 드론을 이용해 친환경 조류 기피제를 살포하고 섬 곳곳에 스마트 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국제자연보호연맹 보호종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배설물 피해 등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요즘 여수 앞바다에서는 제철을 맞은 굴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고수온의 여파로 생산량이 크게 줄고 가격도 떨어져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고 하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육지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굴 양식장입니다. 줄을 감아 올리자 어른 주먹만한 굴이 줄줄이 달려 나옵니다. 간단한 손질과 세척 과정을 거친 굴은 금세 배에 한가득 쌓입니다. 한겨울 여수 앞바다에서는 제철을 맞은 굴 수확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남해안을 덮친 고수온에 폐사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양식장에서 수확한 굴입니다. 껍데기를 열어보니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힘든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50에서 60% 폐사 났다고 보면 됩니다. 고선으로 인해서 아마 이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 굴 생산량은 5,000톤, 올해는 15% 줄어든 4,300톤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굴 가격까지 하락해 어민들의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유행과 소비 위축으로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서 지난해 1kg당 16,000원이던 알굴 가격이 올해는 15,000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전 국민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굴의 판매가 부진한 실정이 있어 지금 많은 굴 소비가 필요한 매년 이맘때쯤 남해안 어민들의 든든한 소득원이 됐던 굴.
생산량 감소와 가격 하락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네, 이렇듯 굴 생산량 감소와 가격 하락 외에도 어가들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인력난인데요. 일할 사람 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자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어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에 있는 굴 작업장. 이른 오전부터 직원들이 쉴 새 없이 굴 껍데기를 벗기고 있습니다. 힘들어. 이거 꿀 깐다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어.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한다는 게.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외국인을 포함해 10명 남짓. 주문이 밀려드는 성수기에는 30명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절반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일을 잘하는 분들이 나이도 많이 들고 힘들고 그러니 또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른 작업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필요한 인력은 30여 명이지만 실제 일하는 건 1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1월, 12월 달에 물건이 한참 많이 나갈 때 반 정도밖에 못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을 빼내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굴 생산 어가들의 인력난이 계속되자 여수시는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필리핀 노동자 100여 명이 입국해 굴 생산 어가에서 5달가량 근무하게 됩니다. 어민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부 지침상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굴을 따는 등 해상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나가서 꿀을 채취를 하려면 보통 저희들이 5, 6시에 새벽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해상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공이라든지 이런 육상에서밖에 일이 안 되니까. 무단 이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벗어난 계절 근로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22년에는 1,100명을 넘어섰고 강원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336명 가운데 300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굴 생산 어민들과 수협은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등을 계절 근로자 이탈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군이 어제 동일면을 시작으로 군민과의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16개 읍면지역 순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에 이어 직접 찾아가는 군민과의 지역 발전 토론회를 열고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지난해와 달리 사전에 의견 수렴된 현안 사업 32건을 토론 주제로 삼아 즉석에서 군수가 군민들이 토론하는 형식을 처음 도입해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새 시정 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한 데 이어 오늘부터 4일 동안 올해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23일 본회의에서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과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지난해 광역과 기초 92개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포함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남 지역 지방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청렴도 1등급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횡령 고발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관건은 고령인데다 뉴질랜드에 있는 허재호 회장이 한국으로 귀국할지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비난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허 씨와 관련된 다수의 횡령 배임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특정 혐의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재수사하기로 한 사건은 허 씨가 지난 2010년 대주그룹에서 100억 원가량을 빼내 전남의 모 골프장에 넘긴 사건입니다. 경찰은 당초 공소시효가 10년인 배임 횡령죄가 지난 2020년 만료됐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로 건너간 2015년부터는 범죄 도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허 씨를 상대로 수사 중지 조치했고 허 씨가 귀국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허재호 전 회장의 귀국 여부입니다. 80대의 고령인 허재호 전 회장은 황제노역 논란이 있은 다음 해인 지난 2015년 뉴질랜드로 간 이후 9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사법 공조 요청을 뉴질랜드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소환장을 받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 구인에 나서게 되는데 소환장 수령 여부는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허재호 씨는 5년 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이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허 전 회장이 귀국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와 푸른길 공원 산책로를 잇는 공중보행로가 임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통 요지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왜 그런지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 백운광장입니다. 차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꽉 막힌 도로 위로 반원 형태의 인도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주민 수건 사업으로 추진한 6교 형태의 푸른길 브릿지입니다. 백운광장 위를 지나는 이 푸른길 브릿지는 길이 350m, 폭 최대 7m에 달하는 공중보행로입니다. 오는 4월 말 완공을 목표로 90억여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푸른길 브릿지는 백운광장 일대와 푸른길 공원 산책로를 잇는 연결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행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백운광장 일대의 침체된 상권도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추진됐습니다. 단절된 푸른 길을 연결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단순 육교가 아니라 사람과 주민이 모일 수 있는 보행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동안 짧은 신호등 시간에 맞춰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야만 했던 보행자들은 공중보행로 개통을 반깁니다. 혹시 넘어질까 무섭고 또 시간 안에 못 건너갈까 무섭고. 눈이나 비가 올 때면 복공판에 미끄러지진 않을지 걱정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눈이 오면 이렇게 미끄럽고 그런 점도 있고 소리 때문에 좀 힘들어요. 하지만 유동인구를 늘려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백운광장 일대에 조성된 스트리트 푸드존은 주차 공간, 지하철 공사 소음 문제 등으로 손님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는 겁니다. 거기에 미치는 이제 파급 효과로 저희 영업에도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죠. 근데 조금만 생긴다고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남구는 오는 2월 초 푸른길 브릿지를 시민들에게 임시 개통한 뒤 야간 조명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중보행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올 한 해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한 1조 9천억 원, 35개 기업 유치와 1,70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신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광양경자청은 최근 올해 첫 조합회의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공개하고 이를 위해 2차 전지 기업 유치를 통한 관련 산업 집적화와 함께 데이터, 에너지 관련 미래 성장 기업 발굴 유치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자청은 또 산업단지 개발 방식 전환을 통해 세풍산단 조성을 서두르고 여수, 경도, 화양지구와 하동 두호 레저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 인구가 2022년에 이어 23년까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21년 15만 531명이었던 인구가 2022년에는 15만 2,168명, 지난해에는 15만 2,666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며
이는 민선 8기 복지 정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 정책 덕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성황 도의지구와 목성, 와우, 덕내, 황금지구 등의 6천여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계속 이어지고 성황 도의 2지구와 인서, 덕내, 도월지구 등 권역별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